안녕하세요. 세계역사 이야기 고대편. 오늘은 고대 아프리카입니다. 1장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지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집트, 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나일강을 따라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아프리카 대륙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보물이나 일상용품을 포함하여 수천 가지의 유물을 남겨놓았고, 게다가 돌판에다 글을 써서 남겨놓았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이 판의 글을 해독하여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은 문서로 된 기록도 수천 가지 유물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고대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일강에서 왼쪽으로 더 가면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광활한 사막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사하라 사막은 난로처럼 뜨겁고 아주 건조하고 땅은 갈라지고 바짝 말라 있습니다. 모래가 쇠처럼 단단한 땅 위로 날아와 모래 언덕이라고 하는 커다란 퇴적물을 만들었습니다. 물은 오직 오아시스에서만 구할 수 있고, 사막 가운데 물이 고여서 대추 야자나무 몇 그루가 자랄 수 있는 곳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주위에 작은 마을이 자리 잡기도 합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양이나 낙타, 염소와 같은 사막 동물을 키우기도 하고, 대추 야자나무에서 열리는 대추 야자를 먹기도 합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아프리카 이 지역은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물과 나무로 가득한 초록의 비옥 땅이 있었고, 강과 계곡이 있었고, 한때는 풀이 무성했습니다. 가젤과 영양무리들이 푸른 초원을 거니고 물고기와 악어, 하나가 강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들소와 양은 숲에서 살았고, 사하라에 살던 사람들도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살던 사람들처럼 농사를 지으며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식용으로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하라 사막의 단단한 먼지를 파내려 가던 고고학자들은 고대 나무에서 나온 꽃가루와 풀씨, 꽃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나무나 꽃은 오늘날 사하라 사막의 어디에도 자라지 않는 것이었고, 아주 오래전에 그 나무와 꽃은 씨앗만 남겨놓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또한 고고학자들은 사하라에서 자랐던 동물의 뼈도 발견했습니다. 아프리카 고대 사람들도 그림을 남겨놓았습니다. 동굴 벽에다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돌보면서 살았던 그 당시 남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길들인 소를 타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하라에는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풀과 나무가 시들어 죽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땅이 말라 먼지와 모래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고 계곡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물들은 물과 먹을 것이 남아있는 아프리카 남쪽 지방으로 멀리 떠났고, 사람들 역시 남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떠돌아다니다 아프리카의 한가운데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그들은 호수와 강 근처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사하라는 황량한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아프리카는 넓고 위험한 사막을 기준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위쪽으로는 지중해해안을 따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람들이 아프리카 북쪽 지방에 정착하게 되었고요. 사하라 사막 아래쪽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사막 때문에 고대 역사에서 분리된 채로 살게 되었습니다. 네, 사하라 사막은 또 어떻게 사막으로, 오늘은 어떻게 해서 사하라가 사막이 되었고, 고대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집트 주 왕국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